일단 PT 면접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PT는 말로 쓰는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논리 구조나 시각화 자료를 통해서 다수를 설득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서 형태와는 다르다. 중요한 건 보고서예요. PT 면접이 발표, 웅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PT는 어디까지나 보고서입니다. 대신 말로 쓰는 보고서인데 그 말이라는 게 누구를 향한 것이냐? 다수를 설득시키는 목적으로 쓰이는 보고서와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력이 좋아도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미흡하다면 실패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바꿔서 얘기하면 근거와 논리 싸움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다수를 설득시키려면 문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나한테 주어졌는가? 왜 이것이 중요한 아젠다인가? 그 상황을 짚어내지 못한다면 사실상 갈피를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따라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PT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회사에서 PT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약간 참 자랑 좀 섞어서 하자면 PT로 한 상금 500만 원을 get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PT를 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PT는 말로 쓰는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PT를 잘한다는 건 결국은 업무 상황 속에서 마주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께서 미팅을 하시더라도 거창하게 PT가 아닐지라도 협조를 구해야만 하는 다른 부서, 다른 파트,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야 될 나의 수많은 상사들, 수많은 동료들, 그리고 유관 부서, 외주 업체 이런 분들과 미팅을 내가 주관한다. 결국은 내가 제반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어떤 어젠다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의견이 취합이 돼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사람들한테 이것이 왜 중요한 어젠다인지 공감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나는 무엇을 생각해 보았는지 나름대로 납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PT 면접 유형을 보면 최근에 나오는 케이스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사전에 주제를 제시해주고 제출을 요구하는 형태죠. PPT로 사전 제작 후에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 당일날 작성된 내용을 발표하는 형태. 자, 두 번째로 면접 당일날 주제를 부여하고 발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공유하고 준비 시간 일정 시간 주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8분 준비, 5분 발표, 5분 질의응답 진행이 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의 범위에 대해서 당일날 출제되는 경우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PT 면접은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오는 그런 어떤 PT 주제를 보더라도 절대로 PT 면접에서는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 없어요. 어려운 주제를 내면 회사가 바보인 겁니다. 왜 그러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차피 답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사실 옳고 그름이 또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하나의 의견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각자가 지닌 생각을 알아낼 수도 없을 뿐더러 논리 구조를 짜는 형태를 엿볼 수가 없어집니다. 회사에서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너의 주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논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주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면 바보예요, 회사가. 그래서 지원자의 생각을 묻는 질문, 답이 없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용 전략 되게 애매하죠. 이거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시킬 거냐. 또 언택트 환경, 금융 환경의 대응 방안, 2030 세대 고객 확보를 위한 콘텐츠 마케팅 방안. 콘텐츠 마케팅만 빼면 어느 사업, 어느 회사에서나 쓰일 수 있는 거죠. 2030 고객 확보를 위한 방안, 전략 이런 거. 그리고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방법만 좀 따라가 보셨으면 그래도 실패할 리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실제로 준비해보고
또 말로 해보고 했을 때 결국 이것만 남더라 싶은 건 요겁니다. 그냥 어려운 거 없이 기승전결 4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는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취지 및 목적이 나와야 돼요. 취지 및 목적 또는 그냥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배경 설명. 그리고 나서 현 상황 및 문제점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현 상황 및 문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팩트로 조져야 됩니다. 팩트. 이거는 논술을 하실 때나 PT를 하실 때나 보고서를 쓸 때나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일반적으로 제가 14년 넘게 보고서를 쓰고 있는 형태의 그대로입니다. 취지 및 목적, 현 상황 및 문제점. 그래서 현재 어떤 일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팩트 위주로 설명하시고 나서 시사점을 여기서 던지셔야 돼요. 시사점.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 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논리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추진 중점, 세부 추진 계획 요게 나와줘야 돼요. 주제에 따라서 추진 중점이 될 수도 있고 세부 추진 계획이라는 말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거죠. 가장 많은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거죠. 뭐 전략을 짜봐라. 그러면 그 전략의 가지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 여기서 조금 중요한 거는 추진 전략이나 세부 추진 계획을 얘기를 하실 때는 하나만 얘기하시기보다 주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주제가 나왔을 때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최소 2개에서 3가지 정도의 방안 또는 전략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2가지나 3가지에 대해서 방안이나 전략을 얘기하셨다면 당연히 근거를 얘기하셔야겠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거. 그러나 근거를 풀어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PT 주제를 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사실 PT의 발표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PT를 듣는 동안 면접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을 깔 겁니다. 이 PT 주제가 아무리 잘 풀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부족한 생각에 뭐 미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왜 너는 그렇게 생각했니? 이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 뭐 이런 것들을 굶주린 사자처럼 이제 뜯어먹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전략이나 방안을 얘기하실 때 그냥 근거만 들어서 2가지, 3가지 모두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긍정과 부정을 함께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방안은 이런 거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예측이 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거시키기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때 긍정 부정 얘기했으면 두 번째에도 긍정 부정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안은 뭡니다. 요거 시행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런 방안도 최선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주장할 걸 맨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근거를 어떻게 쓰시냐면 부정 긍정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요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3가지 전략, 3번째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게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향후 추진 계획 별거 없어요.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하면 일단 PT 주제가 뭔지는 그 중해제약도 제가 아직 주제는 못 봤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명의 그냥 지원자라고 생각하시고 PT 자리에 임하면 안 돼요. 빙의하셔야 됩니다. 담당자인 것처럼 빙의하셔야 돼요. 빙의하시고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걸 바꿔 부르면 내 역할입니다. 내 역할. 나의 역할. 나 뭐 할 거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뭐 SNS 마케팅과 관련된 방안을 짜봐라 이렇게 주제를 받고 기승전결 취지 및 목적, 현상의 문제점, 세부 추진 계획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고 향후 추진 계획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부 추진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방안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의 영상 콘텐츠를 보다 지금 활성화를 하고 많이 좀 게시해야 잠재적인 고객들을 발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던졌다 치면 향후 추진 계획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뭐 할 거냐면 영상 외주 업체 섭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향후 추진 계획, 나의 역할 속에. 그리고 콘텐츠 기획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뭐 담당자마다 업무 롤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쓰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나의 역할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써주시는 거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이런 것들을.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예산 확보해야겠죠? 예산 확보.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확보까지 내가 하는 게 좀 오바다. 그러면 예산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내용만 보면 사실상 이 전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전략을 짜봐라? 이랬을 때 전략이 제일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PT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심 내용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PT, 여러분들이 경쟁 PT를 하는 거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다고. 여러 사람이. 근데 사람의 생각은 크게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것도 그 주제가 명확히 정해진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두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다 하더라도 그렇게 튀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부 추진 계획이나 추진 중점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PT의 논리 구조를 짜놓고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저는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어차피 두 번째에 나오는 현상화 및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냥 팩트예요. 나오는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젠다가 왜 지금 등장한 것이며 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심도 깊게 해보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담당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것. 이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 저는 승부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PT 시연을 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이 어젠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깊이 고민을 해봤고 이 주제가 왜 지금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배경 설명. 그래서 처음에 이제 PT를 들어가실 때 저는 사실 이런 걸 권장을 드려요. 처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지금부터 SNS 콘텐츠를 활용한 2030 고객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99%가 그렇게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변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냥 개뜬금없이 시작하셔야 돼요. 개뜬금없이 인사말 생략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배경 설명을 짤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주제로 인해서 내가 결국 이 전 단계에서 결국 중심 내용이라고 발표하게 될 부분에 있어 가장 수혜를 입는 사람들을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SNS로 2030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짜봐라 라는 주제가 나왔으면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전 단계에 나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상관이 없이 2030 고객이 되겠죠. 그럼 2030 고객 한 명을 그냥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울 은평구에 사는 32세 비빌언덕씨께서는 물론 저는 32살이 아니지만 32세 비빌언덕님께서는 최근 유튜브를 하루 5시간 이상 시청하고 계십니다. 최근 금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재테크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게 취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 땡땡 회사 제품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객에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영상을 통해 우리 상품을 알릴 수 있다면 2030 고객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안으로서 제가 고민해 본 내용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발표를 맡은 비빌언덕입니다. 이러 놓고서 바로 그냥 승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배경을 좀 짜는 거예요. 배경 설명.
그리고 이제 결단계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뻔뻔하게 내가 담당자로 빙의한 것처럼 이야기하셔야 돼요. 당일날 주제를 받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사실 A4 용지 한 장에다가 이제 뭐 준비를 하게 할 겁니다. A4 용지를 드실 거잖아요. 아주 그냥 소소한 꿀팁, 소소한 팁이지만 이렇게 A4 용지를 들고 발표를 하면 이게 종이가 떨려요. 여러분들 얼마나 떨리겠어 그 자리가, 그죠? 종이 떨리는 소리가 막 들린다. 이게 얼마나 긴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A4 용지를 주워줘 놓고 이 A4 용지에다 빠른 시간 동안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발표하는 곳이라면 받자마자 사정없이 A4 용지 절반을 접으세요. 절반을 접으셔가지고 앞장에는 이제 기승, 취지 및 목적, 현 상황 및 문제점 적으시고 뒷면에 세부 추진 계획, 향후 추진 계획 그런 거 이렇게 딱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아나운서들의 어떤 큐카드처럼 이렇게 견고하게 들고 발표하시면 됩니다.